노다지 썰전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기업은 스마트폰 화면, 바로 그 OLE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최근 발표된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특히 주력으로 팔던 한 제품 라인의 수요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토론 주제는 이겁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주력 시장의 붕괴라는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더 비싸고 기술력 높은 신소재와 또 새롭게 인수한 자회사를 통해서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어떤 구조적인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돌파구들은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희망보다는 좀 냉정한 현실을 봐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위기 이면에는 오히려 회사의 체질이 더 강해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덕산 네오룩스가 이번 위기를 발판 삼아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일단 제 주장의 근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세히 한번 들어보죠. 하지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약해졌다기보다는 핵심 고객사의 생산 계획이 바뀌면서 원래 3분기에 나갔어야 할 물량 일부가 4분기로 밀리는 일종의 이연 현상 때문이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회사가 이익을 내는 능력이 얼마나 강해지고 있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바로 구형 기술인 리지드 OLED에 들어가는 M10R이라는 소재인데요. 리지드는 이름 그대로 뻣뻣해서 구부라지지 않는 화면에 쓰이는 거고 주로 저가형 스마트폰에 탑재됐었죠. 이 소재의 수요가 급감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덕산 네오룩스는 이걸 이미 예상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M10R 같은 저수익 제품 대신에 훨씬 더 비싸고 마진이 많이 남는 그린 프라임이라는 고급 소재 채택을 늘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블랙 PDL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신소재 매출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전체 매출액은 작년보다 줄어들지 몰라도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3에서 4%포인트나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축복받은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던 저가 제품을 잃었지만 그 덕분에 어쩔 수 없이 수익성이 훨씬 높은 최고급 제품군에 집중하게 된 거죠. 회사의 실속,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 힘은 훨씬 강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고객사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기 위해 중저가 플렉시벌 패널을 새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덕산 네오룩스에겐 엄청난 기회입니다. 기존 플렉시블 패널용 소재 경쟁에서 아쉽게 2등이었던 레드 호스트라는 소재가 있는데 이 소재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이 새로운 중저가 패널에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터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쪽 산업이 지금 엄청난 호황이거든요. 덕분에 이 자회사에서만 연간 1,500억 원의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내년에는 이미 받아놓은 수주를 바탕으로 최소 20% 성장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본업이 흔들릴 때 든든하게 받쳐주는 제2의 심장을 갖게 된 셈이죠. 네, 그렇게 들으면 정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아주 멋진 스토리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화려한 스토리 이면에 가려진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숫자들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현재 덕산 네오룩스가 마주한 문제는요, 일시적인 부진이 아니라 주력 시장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라는 점을 봐야 합니다. 3분기 실적 부진의 진짜 원인은 단순히 고객사 생산 일정이 밀린 게 아닙니다. 그 뿌리에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패널 업체에 보조금을 엄청나게 퍼주면서 원래는 비쌌던 플렉서블, 즉 구부러지는 패널 가격이 구형인 리지드 패널과 거의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 입장에선 같은 값이면 당연히 더 좋고 디자인도 예쁜 플렉서블 패널을 쓰겠죠. 이건 일시적인 재고 조정이 아니라 리지드 OLED 시장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구조적인 위기 신호입니다. 회사 스스로도 M10R 수요 개선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정도예요. 실제로 올해 계획했던 플렉서블 패널과 M10R의 매출 비중이 5대 3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5대 1 수준으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또 레드호스트 소재가 중저가 플렉스블 패널에 공급될 거라는 건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말 그대로 희망사항에 가깝습니다. 고객사의 패널 개발이 내년 1분기에 차질 없이 끝나고 2분기, 3분기에 양산까지 순조롭게 이어져야만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이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든 시장의 변수든 뭐 하나라도 삐끗하면 기대는 곧바로 실망으로 바뀔 겁니다. 이런 희망에 기댄 성장 전략은 너무 위험합니다. 중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의미 있는 돈을 벌려면 빨라야 2026년 하반기는 되어야 합니다. 당장의 실적 공백을 메우기엔 너무 먼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자회사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이야기인데요. 물론 지금 실적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선 분야에서는 시장에 처음 진입하기 위해 일부러 손해를 보고 수주를 하는 이른바 마이너스성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회사 전체의 수익성에 부담을 주는 요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회사의 전체 덩치, 그러니까 총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 냉정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MC발의 위기가 바로 저희 토론의 첫 번째 쟁점이 되겠네요. 안정적인 수익원이었던 리지드 OLED 소재 시장의 붕괴가 과연 극복 불가능한 구조적 쇠퇴인지 아니면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인지 말입니다. 저는 명백한 구조적 쇠퇴라고 봅니다. 매년 꾸준히 돈을 벌어다 주던 확실한 캐시카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건 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 실적이 3분의 1 토막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긍정적인 성장통이라고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C발의 시대가 저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계속 미련을 갖고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일이죠. 그건 뭐 과거의 유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빈자리를 단순히 다른 제품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수익성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플렉서블용 레드호스트 같은 고급 소재로 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제품 하나를 바꾸는 차원을 넘어서 회사의 기술 포트폴리오 전체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겁니다. 위기를 통해서 체질을 바꾸고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것이죠. 그 도약할 수 있다는 건 가능성일 뿐이고 기반이 흔들린다는 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플렉서블 시장은 기존의 강력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어서 리지드 시장보다 훨씬 더 피 튀기는 전쟁터입니다. 과거에 레드호스트 소재 평가에서 2등을 했다는 건 다시 말해 1등은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과연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저는 아직 물음표가 크게 붙습니다. MC발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사라지는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두 번째 쟁점과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수익성 개선이 진짜 체질 개선이냐 아니면 단순히 매출이 줄면서 나타나는 착시 효과냐 하는 문제죠. 네, 바로 그 점을 묻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M10R의 빈자리를 레드호스트가 채울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기대를 거시는군요. 하지만 설령 그게 성공한다고 해도 저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전체 매출, 그러니까 회사의 덩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단순히 이익률 몇 % 올랐다고 해서 이걸 체질 개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전체 파이는 작아지는데 말이죠. 그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이 줄었는데도 이익률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파는 데 성공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M10R 부진으로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하지만 말씀드렸던 그린프라임과 블랙PDL 덕분에 영업이익률은 3에서 4%포인트나 개선될 전망이거든요. 이건 마치 프로 운동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체지방을 걷어내고 순수 근육량을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체중계 숫자가 줄어들지 몰라도 실제 경기력은 훨씬 강해지는 거죠.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업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고 향후 시장 상황이 조금이라도 좋아졌을 때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그 운동선수 비유는 그럴듯하지만 결정적인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 선수가 앞으로 뛸 경기,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계속 성장해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을 멈춘 지 오래입니다. 이런 정체된 시장에서 고수익 소재 몇 개만으로 회사 전체의 파이를 다시 키우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성장은 외형적인 확장,
즉, 총 매출 증가와 함께 가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익률 개선만으로 성장을 이야기하는 건 현실을 너무 아름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질적 성장을 통해 양적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로 봐야죠. 이익률이 높은 사업 구조를 완벽하게 갖춘 뒤에 매출이 회복되면 그 효과는 2배, 3배가 될 테니까요. 여기에 안정적인 자회사까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고요. 바로 그 자회사, 현대중공업 터보기계가 저희의 세 번째 쟁점이 되겠네요. 과연 본업의 불확실성을 덮어줄 확실한 성장 동력인지 아니면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인지.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성장 동력이라고 확신합니다. 매년 20%씩 성장이 예상되는 건실한 자회사는 변동성이 큰 디스플레이 본업의 리스크를 완벽하게 상쇄해주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나 가스터빈 같은 국가기관 산업과 관련된 사업이라 수요 예측이 매우 정확하고 안정적이고요. 아까 조선 부문의 단기 손실을 지적하셨지만 그건 미래의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합니다. 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실적을 쌓기 위해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저는 그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본업에서 불이 났는데 옆집에 보험을 들어놨다고 안심하는 격입니다. 물론 보험이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당장 우리 집 불을 끄는 게 먼저 아닐까요? 자회사의 성장이 본업의 구조적인 위기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자회사 매출의 90%가 원전과 가스터빈이라는 소수의 특정 산업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해당 산업의 경기가 꺾이면 실적이 함께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거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이야 원전과 가스터빈 산업이 호황이지만 이 호황이 영원할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특정 산업의 경기에 너무 크게 의존하는 성장은 회사를 또 다른 변동성에 노출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선 분야의 마이너스성 수주를 단순히 전략적 투자라고만 보기엔 본업의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회사 전체의 수익성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다른 관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본업인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 역시 스마트폰이라는 단일 전방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오히려 원전, 가스터빈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성장축을 추구함으로써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전체적인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본업의 경기 사이클과 전혀 다른 산업의 사이클을 결합해서 회사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매우 영리한 전략인 셈이죠. 다각화의 긍정적인 효과 자체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다각화의 대상이 또다시 소수의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리스크 분산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업의 위기를 상쇄하기 위해 인수한 자회사가 또 다른 경기 사이클 리스크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면 그건 완벽한 안전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이십니다. 결국 덕산 미러룩스가 마주한 명백한 위기와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자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네, 제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는 주력 제품이었던 리지드 OLED 소재 시장이 중국발 정책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구조적으로 붕괴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겠다며 내나온 중저가 플렉서블 패널로의 전환이나 중국 시장 직접 진출 같은 전략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불확실한 희망에 가깝습니다. 자회사의 성장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특정 산업에 편중된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본업의 총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덕산 네오록스의 미래에 대해 지금은 신중하고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기적인 매출 감소라는 표면적인 현상 너머에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M10R이라는 저수익 제품의 비중을 과감히 털어내고 그린 프라임, 블랙 PDL과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이 줄어도 이익률은 오히려 상승하는 강력한 체질 개선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연 20%의 고성장이 확실시되는 견고한 자회사가 안정적인 버팀목 역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지금 명백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며 더 단단하고 강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덕산네오록스가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는 주력 제품이었던 리지드 OLED 소재 시장이 중국발 정책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구조적으로 붕괴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겠다며 내놓은 중저가 플렉서블 패널로의 전환이나 중국 시장 직접 진출 같은 전략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불확실한 희망에 가깝습니다. 자회사의 성장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특정 산업에 편중된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본업의 총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덕산 네오룩스의 미래에 대해 지금은 신중하고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기적인 매출 감소라는 표면적인 현상 너머에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M10R이라는 저수익 제품의 비중을 과감히 털어내고 그린프라임, 블랙 PDL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이 줄어도 이익률은 오히려 상승하는 강력한 체질 개선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연 20%의 고성장이 확실시되는 견고한 자회사가 안정적인 버튼목 역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지금 명백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며 더 단단하고 강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덕산 네오록스가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지드 OLED 수요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위기를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재 기술과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라는 무기를 통해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